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닥사와 이제 맞손을 잡았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국 외환 범죄에서 4개 중에 3건이 코인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같이 손잡고 이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란 목표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나가겠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제 특히 코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이겁니다. 코인이 돈 세탁, 각종 범죄로 쓰기에 좋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죠. 지갑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세를 위해서든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이든 이제 외국이랑 다 이 정보를 공유 이미 지금 실무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범죄에서 코인 지갑 주소가 이게 흔적이 남는데 이 범죄 쓰는 것은 그냥 나 잡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손드는 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비트코인 누가 어디에 쓴지 추적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걸 걱정하셔야 돼요.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죠. 이 지갑에서 어디로 갔다 이게 다 추적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CBDC까지는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가 이제 어떻게 좋게 말하면 투명성이지만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 간 공유한다. 국세청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세청과 다른 나라 국세청끼리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실무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프라고 하죠. 암호화폐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역의 탈세를 막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48개국이 매년 자동으로 교환을 하는 제도가 정확히는 2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코인 투자자 분들은 올해와 내년 아직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진 않죠. 큰 수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주요 거래소에 일시에 다 상장이 됐습니다. 토큰 거래 첫날 최고 17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게 1700%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제가 대략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세일, 그러니까 상장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팔았던 제일 첫 번째로 샀던 사람들은 토큰을 0.015달러에 샀습니다. 요게 0.3115달러. 이것은 사실은 20배 이상, 그러니까 200배죠. 200배 이상 올랐습니다. 프리세일 두 번째 샀던 사람들은 대략 60배가 올랐고요. 우리나라 업비트에도 상장이 됐거든요. 320원 됐다가 495원 찍고 다시 또 300원 초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700%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프리세일 했을 때 샀던 쉽게 말하면 좀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저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여줍니다. 어쨌든 전 세계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 시가총액 1거에 3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에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이제 민주당 쪽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트럼프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의 가치가 5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화 7조 원입니다. 해당 물량은 상장 이전에는 시장 가치를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이게 시장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게 다 거래가 되면서 구체적인 가치를 평가를 받았죠. 그냥 코인을 1000억 개를 찍고요. 대통령이 됐을 뿐인데 자산이 7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은. 근데 디파이 회사, 채굴 회사, 비트코인 ETF 신청, 판매하려고 신청했겠죠. 밈코인, USD1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수료 다 누가 가져갑니까? 요거는 다 별도입니다. 저의 가설은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막 속을 수 있겠죠. 가격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시장을 아주 크게 띄울 것이다 라는 저의 가설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물론 뭐 마가도 있죠. 뭐 다시 제조업을 뭐 위대하게 하는 거. 방법으로 쓰는 게 고율의 관세죠. 금리 인하죠. 석유 가격을 내리는 거죠. 연준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AI와 크립토를 또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10명 중에 8명이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더 오를 텐데 지금 왜 팔지? 라고 생각을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생각을 한번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세일에 아까 그 참여했던 투자자는 최소 60배에서 200배의 수익을 거뒀죠. 이 정도는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그거 참 돈 쉽게 버시네, 운이 참 좋아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스틴 선은요, 대통령 당선 전에 1,000억 이상을 엄청나게 투자를, 뭐 지금도 제가 알기론 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저스틴 선이거든요. 그 나머지 홀더들도 올해 초에 뭐 관세 전쟁이다, 공포가 거의 극에 달했을 때 프리세일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쉬웠을까요? 작년 12월 초였습니까? 트럼프 랠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 매수를 하면 큰일 나는 타이밍이었고요. 오히려 좀 일부 어쨌든 덜고 있었어야 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 좀 덜고 있었어야죠. 올해 4월달 핵폭탄, 관세폭탄 날렸을 때 그때는 팔고 떠났을 때가 아니고 당연히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저는 뭐 예전만큼 그렇게 공포가 막 극에 달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소액으로 특히 이제 좀 우량 알트코인들 사기에는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소액 추매를 했었죠. 매도 시점은요, 제일 쉬운 게 저는 뭐 코인베이스 앱 순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기준 뭐 300이 저 바깥에 갔다가 이제 274회 정도 들어왔는데 이때는 팔 때가 아닌 거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어쨌든 1위 거래소입니다. 우리로 치면 업비트예요. 그리고 기관도 물론 많이 쓰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알트코인 지표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도 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9월 달에는 베어 트랩, 이제 하락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9월 달에는 조금 재미없고 10월 달에 오를 것 같아. 10월 달에는 왜냐하면 업토버가 있잖아. 10월은 뭐 거의 이제 오르지 않아. 뭐 이런 지금 본인의 차트 분석을 해놓은 뭐 기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실은 아닐 수도 있죠. 4848 단타가 저는요 사실은 다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 소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기준 이게 완전 뭐 코린이를 위한 방송은 실은 아니고요. 또 완전 뭐 엄청난 고수분들 위한 것도 아니고 저희 방송은 약간 그 중간 레인지인 것 같아요. 4848 단탈에서 잘 되면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뭘 하든지 지금 뭐 타이밍이 언제가 될 거 맨날 우리는 그 가격 예측 언제 옵니까? 금리 인하 왜 이렇게 뒤로 맨날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누가 뭐라고 흔들든 버티는 소신이 없으면 사실은 뭘 하든 힘들면 이게 뭐 코인만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뭐 10월에 오를 수도 있고 11월일 수도 있고 12월일 수도 있죠. 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타이밍 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그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전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뭐 이런 얘기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다. 2원칙이 1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닷컴 버블, 정말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닷컴 버블 잘 몰라서 IT 기업에 투자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퇴물이라고 욕에 욕을 많이 드셨죠. 비트코인도 사지 않았던 이유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유망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대부분 뭐 비트코인으로 버셨습니까? IT 닷컴 버블 때 돈을 번 사람이 많을까요?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버핏은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워런 버핏은 공부를 많이 했겠죠.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은 애플이라고 하는 주식에 투자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이미 거뒀습니다. 그래도 애플을 여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장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대로 아는 거, 그리고 정말 정확히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창업자의 성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하면 돈 벌거든요. 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 누가 있는지, 월가 금융기관들에게 채택이 됐는지, 아니면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what if 같은 거죠.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뭐가 될지 생각해 보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모르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전 코인 투자가 맞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100%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나의 투자 성향, 나의 지식, 확신, 나의 컨트롤 능력, 절제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나는 단타가 맞냐, 중타가 맞냐, 그런 거 있죠. 어떤 자산이 맞냐. 그리고 뭐 레전드 투자자 중에서 어떤 분들 가치 투자자가 있고요. 레전드 트레이더가 실은 있어요. 요건요, 어떻게 아냐면요, 해봐야 알아요. 이건 해봐야, 내게 맞는지는 옷은 입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오직 이건 경험을 통해서 전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는 아주 큰 해악이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내 원칙과 내 소신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구독자분들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유튜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투자 스타일이 바뀌어요. 저도 바뀌어요. 제가 정답도 아닐 뿐더러 제 스타일이 막 바뀝니다. 과거에 저는 중장기 소신파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1도 안 팔았습니다. 지금은 스윙도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들. 중장기 여전히 뭐 물량을 나눠서 하는 거죠. 소신은 변치 않았지만 스타일은 바뀐 거예요. 이게 정답일까요? 지금 저의 모습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찾냐? 연애를 책으로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해봐야 하는 거죠. 고기도 씹어봐야 이게 뭐 질긴지 뭐 이빨에 끼는지, 나는 무슨 뭐 닭고기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단타도 해보고 존버도 해봤지만 주요 코인들은 문제가 없었죠.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죠. 근데 알트코인, 특히 이제 시총이 작은 코인에 투자했을 때는 처절한 실패를 맛봤던 거예요. 아, 그래서 메이저 코인 위주로만 탐욕을 절제해서 비트나 이더를, 뭐 솔라나를, XRP를 많이 섞어줘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시총 작은 거 잘못하면 이 비중 높게 들어가면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코인일지라도 또 이제 하락장 언제 올지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스윙과 중장기 물량을 뭐 8대2, 어떤 사람 7대3, 어떤 사람 9대1, 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나눠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제 어떤 감정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지표들 보고 과감하게 팔 때 되면 그냥 던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스타일이 본인이 입어보시고 알아서 찾아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뭐 자문위원, 저 데이비드 베일리,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를 드렸죠. 지금 고래 2마리가 있다. 비트코인 15만 달러 못 가는 것은 지금 닥치는 대로 팔고 있는 고래 2마리가 있다. 한 명은 완전히 박살내야 되고 한 명은 반만 죽여야 된다. 거의 뭐 마피아 아닙니까? 뭐 이런 발언했어요. 이 2명 좀 어떻게 제거시키면 비트코인 금방 우리 하나로 2억 원 뚫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무려 27억 달러, 한 3조 4천억, 3천억을 팔았고요. 또 다른 거래는 더 팔았네요. 40억 달러, 5.3조 원 이상 팔고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근데요, 비트코인을 이 지금 완전 초창기 오지면 이 10만 원도 안 돼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는 견딘 게 정말 정말 대단한 인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비트와 이더 XRP 솔라나 같은 우량 자산을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 묵힌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고래가 매도세가 진정되면 뭐 다시 가겠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것들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팔겠죠. 10만 원에 샀는데 1억 5천이네요. 그쵸? 자, 메타플래넷의 주주가 21만 달러 비트코인 사는 것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했습니다. 내후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 21만 개 채우겠다. 한화 5.3조 원. 여기 전액 비트코인에 돈을 쓸 것이다. 여기 주주총회 누가 갔습니까? 에릭 트럼프도 참석을 했죠. 일단 비트코인 5.3조 원으로 좀 더 사봐. 그리고 지금부터 내후년까지 비트코인 19만 개만 더 사면 돼. 이제 2만 개 있는데 19만 개를 사겠답니다. 금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고 때는 이때다 토큰화 금 시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포모가 도지는 거죠. 그러면 거래 수수료 많이 나오겠죠. 금 파는 사람, 주식 파는 사람, 코인 거래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거래소와 짝짝꿍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 ETF도 신청해놨고 뭐 이제 상장도 직접 채굴회사 시키고 있죠. 각종 수수료가 언제 많이 나올까요? 코인 가격이 올라야 코인 회사, 거래소, 뭐 블랙락, 피델리티가 돈을 많이 벌어갈 겁니다. 토큰화 2단계가 시작이 됐다. 지금 미국의 주식과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을 토큰화시키고 있네요.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가격이 보통은 올랐을 때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자산 토큰화가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오징어 게임도요. 이제는 그냥 토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토큰 그냥 판매해서 꼭 뭐 주식 거래소 뭐 이런 거 거치지 않고요. 개인에게 그냥 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BTS 같은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 나오면 토큰을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중간에 연예 기획사들 있죠. 중간에 뭐 YG 엔터테인먼트, 뭐 JYP 이런 데 비중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왜? 거기에서 뭐 기획해주고 수수료 굉장히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뭐 연예인, 스포츠 선수, 크리에이터들에게 오히려 이런 소유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팬들도 실은 이걸 더 좋아해요. 직접 소통하고 토큰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산 토큰화에 뭐 저는 뭐 수년 내로 이제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중산층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 8월달 소비 심리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하지만 향후 금리 경로는 잘 모르겠어. 지금 이런 뭐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죠. 미국은요, 소비로 지탱이 되는 국가입니다. 소비 심리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불경기로 갈 수도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의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다음 관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10월 달에도 할 것이냐 아니면 12월로 넘어갈 것이냐. 현재로서는 10월은 건너뛰고 12월에 한 번 더 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요. 그렇다고 10월을 이제 할 확률도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연말까지 2번 확률이 높은 편이고요. 또 변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연준을 장악하고 있죠. 과반수 확보는 사실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 번 쉰다고 해도 대세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금리의 방향성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내렸다가 물가 오르면 다시 올렸다가 또 이제 냉탕 온탕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이요. 한 번 가면 쭉 가는 거예요. 동결은 할지언정 올렸다 내렸다를 번복하는 순간 엄청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산업 전반, 특히 이제 공장에서 이제 파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겠죠. 근데요, 이게 뭐 좌냐 우냐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좀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독자분이 공장의 사장님이십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로봇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로봇이라 하면 노조가 있을까요? 파업이 있습니까? 휴무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 전기만 공급되면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그런 공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사람이 안 보이는 샤오미 공장이다. 자동차 조립 등 전 공장이 로봇이 척척. 6개 핵심 공정 모두 로봇이 하고요. 사람은 점검만 합니다. 하루에 전기차를 무려 1000대를 생산한대요. 1000대.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기가 팩토리라고 하죠. 여기에서 50%에서 70%가 로봇이 하거나 자동화로 이미 공장이 알아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샤오미는 한술 더 뜹니다. 로봇 플러스 자동화율이 90%가 넘어가요.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주 적은 인원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완성품, 부품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체크가요. 인공지능이 1초 만에 판정을 해준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는 1사이클 12개월에서 18개월마다 투입 AI 칩이 10배 성장하고 칩당 연산 기능이 10배 더 커지고 AI 모델 성능이 10배 더 성장한다. 고로 1년에서 1년 반이면 1000배씩 성장한답니다. 6년이 지나면 10억 배 커져 있을 것이다. 이제 뭐 그 초지능이라고도 하죠. 이제 인간보다 더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수준까지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는요. 직업들이 좀 많이 대체가 될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제너럴리스트를 회사에서 뽑죠. 뭐 이제 스카이 대학 나오고 뭐 이제 뭐 이것저것 잘 하는 사람 내가 가르치겠다. 이제는 신입 자체를 잘 안 뽑아요. 코딩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코딩인 그 코로나 위기 때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난리였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나니까 개발자를 미국에서 지금 6,000명, 4,000명, 지난 1년 동안 30만 명을 잘랐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직업은 점점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1인 창업자들은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든지요. 크리에이터를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어디에? AI에 또는 크립토에 AI를 쓰면서 창업을 하란 얘기예요. AI를 쓰면서 뭐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매체가 나올 수도 있고 AI를 통해서 투자도 당연히 하겠죠. 요거 안 쓰면 1년에 1000배씩 뒤로 밀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지금 애가 있는데 바이오가 뜬대. 뭐 법대 가야 되지 않아? 그래도 의치대 아니야? 라고 가야 되는데 AI가 자꾸 뜬다고 하니까 AI로 이거 지금 전공을 바꿔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답니다. 젊은 세대들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러 학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라나는 10대, 20대 알아서 씁니다. 그렇죠? 저는 AI는요. 결국에는 누구나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봐요. 물론 사용하는 정도, 빈도, 이제 가짓수는 사람마다 이제 업종마다 다르실 수는 있겠죠. 그럼 결국 관건은 뭐냐? 이건 이제 훌륭한 도구고요.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니? 남들이 막 뭐 부모님들이 너 의사 돼야지 파는 이거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는요. 뭐 이제 좀 어르신들은 제외하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는 창업자 되셔야 돼요. 창업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뭐 막막할 수 있는데요.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뭘 쓰면 된다? 인공지능이 창업자를 도와줄 겁니다. 직원 이제는 필요가 없거든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냥 제너럴리스트,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시대는 저는 뭐 굳이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특히 사무직들. 그 분야에서요. 그냥 대체 불가. 축구하면 손흥민. 또 뭡니까? 저기 뭐 피겨 스케이팅 하면 김연아. 그냥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도 얘기인데요.
지금 AI랑 같이 가는 또 하나의 축이 바로 크립토망이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철도망, 인터넷망에 제가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봤더니 철도 붐이 일었어요. 이 이후에 처음에 위쪽만 해도 이 동부 쪽에만 뭐 이렇게 줄이 한두 개 가 있었는데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철도가 3배 이상 더 길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거미줄처럼 막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류혁명 아닙니까? 교통혁명이 일어났었거든요. 똑같은 혁명이 지금 크립토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의 망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선점하는 거죠. 왜? 그쪽으로 전 세계의 가치, 부가 모입니다. 초우량망을 아무 망이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초우량망, 그들이 선택한 망, ETF로 만들어 놓고 판매를 개시하는 그 망들을 선점을 하시면 큰 부를 비교적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지금 픽한 자산은 이더리움이라는 생각이 들죠. 8월 달에만 39억 달러가 플러스가 됐고, 그렇죠? 비트코인은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더리움 비축 기업은 늘고 있고, 스테이킹 정책은 호재고,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불과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졌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요. AI와 크립토의 방향성, 순서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그게 이더리움일 뿐이죠. 그들이 비트코인만으로 만족을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 계속 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만으로 만족을 할 것이냐? 만족 못한다니까요. 비트와 이더는 50% 이상 쟁여놓으시면 좋고요. 이것 말고도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 위주로 주로 포트를 짜셔야 이거 말고 이제 각종 뭐 말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파생 상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량 코인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안전하면서도 나쁘지 않다. 자, 컨센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더리움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죠. 컨센시스에서 실은 예전에 전 직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요걸 아시면 도움이 되니까 지금 가져온 겁니다. 2019년 말에 원래는 컨센시스라는 이더리움 회사가 스위스에 있었어요. 근데 경영이 안 좋아지니까 구조조정을 준비했었죠. 20년 8월 달에 스위스에 있는 컨센시스의 이제 핵심 자산이죠. 메타마스크 지갑, 인트라 개발하는 그 스튜디오인데요. 핵심 자산을 미국에 있는 컨센시스 회사로 자산을 이전을 시켰어요. 판 겁니다. 누가 참여했습니까? JP 모건이 미국에 있는 컨센시스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요. 이런데 문제가 뭐냐? 스위스에 있던 원래 있던 컨센시스 회사의 직원과 소액 주주들이 우리의 핵심 자산이 지금 미국으로 다 빼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지분, 스위스에 있는 회사는 휴지 조각이 됐다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회사를 상대로. 21년 보니까요. 스위스의 직원과 주주의 일부는 조셉 루빈과 경영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혐의는 뭐냐? 불공정 거래했다.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 지분 가치를 훼손시켰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사측이죠. 이 사장님은 정상적인 기업 재편한 거지 합법적 거래야.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자산을 빼돌려서 JP 모건과 조셉 루빈만 유리한 계약이었고 기존은 휴지 조각 만들었다.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컨센시스 스위스 본사 직원들은 들고 있었던 주식, 자산이 안고 없는 팟빵만 들고 있는 이런 격입니다.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걸 실은 알고 질문을 한 겁니다. 저거 계약했을 때, 지금 이제 스위스에 있는 회사를 미국으로 옮겼을 때 컨센시스 지분 10%를 JP 모건이 취득한 거 아니니? 라고 저는 이제 저 얘기 안 합니다. 물어봐야 이제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못해서 실은 해요. 이거 맞습니다. JP 모건이 컨센시스 이제 미국 회사의 지분 10%를 취득을 했다. 스위스 법인의 핵심 자산이었던 메타마스크, 인프라, 트러플, 페가시스, 코더파이 등을 미국 회사로 이전을 했다. 이전을 제대로 했으면 문제는 없었겠죠.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JP 모건은 쿼럼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달했고요. 조셉 루빈은 39밀리언, 수백억 대출을 일으켜서 지금 지분 투자를 한 건데요. 조셉 루빈 이 돈을 대출을 누가 해준지 아십니까? JP 모건이 해줬습니다.
자, 이 거래로 인해서 JP모건은 메타마스크와 인프라의 중요한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이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싫은 거예요. JP모건이 암호화폐 인프라, 이더리움을 좀 통제한다고 이건 걱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중앙화된다고 이런 거죠. 컨센시스의 전 직원들은 이 거래가 불법이었다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재판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모두 이또속 했을 때 저나 뭐 제 동생은 눈 하나 깜빡 안 했던 이유 좀 이유가 이해가 되실까요? JP모건은 이더리움의 핵심 인프라죠. 컨센시스 지분의 10%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로는 비트는 사기다. 뭐 이더리움 뭐 이거 뭐 휴지 조각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한들 행동이 변합니까? 변하진 않죠. 행동을 보셔야죠. 제가 왜 지식을 강조한 이해가 되실까요? 지식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가 있고 인내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비결 아닐까요?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조셉 러빈, 이더리움은 100배 오를 것이다. 저는 신뢰가 갑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갈 것이다. 왜? 월가가 스테이킹을 채택했고 디파이의 인프라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더리움이란 얘기예요. 틀린 말이 없네요. 심지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을 것이다. 이건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비트의 아성을 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자산의 뭐다?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RWA, 스테이블 코인, 뭐 자산 뭐 그 어떤 것이든 100배 코인, 뭐 비트가 여기서 100배 간다라고 뭐 언젠가 가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보면 전 이 중에서 갈 수 있는 거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기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지표를 보시면서 익절을 하면 어떨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뭐 돈이 엄청 많으시면 그냥 비트, 이더 적당히 섞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언제 가요? 뭐 가격이 왜 이래요? 뭐 그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릴렉스 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원화채굴 하시고요. 자기 일에 충실하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